그래서 저는 2번이 안 되면 3번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3번 시켜봤자 다른 근육들로 수행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에비입니다. 예전에는 무릎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절대 안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관절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근육들이 많이 빠져서 다리가 아주 가늘어졌었죠. 이렇게 되면 재활 과정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 초기에 조기 재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리 들어 올리면서 운동하세요 라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 들어 올리기를 따로 교육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정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 근육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들어 올리면서 운동하세요 이 말에 있는 다리 들어 올리기 정확하게 수행하는 방법과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 고정 기간, 초기 재활 시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동하기 전에 허벅지 근육, 슬개골 주변,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 주변을 좀 풀어주세요. 붕대를 감고 있다면 붕대 위로 풀어주시고 보조그레치 하고 있으면 찍찍이를 풀어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마사지 볼이 있다면 마사지 볼로 좀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초기에는 수술 통증으로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 있거든요.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할 때 힘이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귀찮아도 꼭 풀고 시작해주세요. 자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손을 뒤에다가 놓고 운동 안 하는 다리는 이렇게 구부려서 세워주신 다음에 운동하는 다리에 밑에는 수건을 이런 식으로 돌돌 감아서 목은 밑에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있으시면 돼요.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 슬개골이 똑바로 천장을 바라보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슬개골이 안쪽을 본다는 건 고관절이 내외전 위치에 있다는 건데요. 이 내외전 우세 패턴을 교정하지 않고 운동 단계를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대퇴골과 경골의 정렬이 바른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퇴골과 경골에서 이런 식으로 축회전이 있는 분들은 무릎과 발가락의 방향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이 슬개골이 안쪽에 가도록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이 내외전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 맞지 않겠죠. 지금 보면 발가락을 일자로 놔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안쪽을 보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무릎을 정면을 보게 하시고 얘가 살짝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놓고 운동하는 거예요. 서서 할 때는 달라지지만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할 때는 이 슬개골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발가락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하지 마시고요. 이 슬개골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고관절의 정렬을 맞춰놓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것과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셔도 괜찮지만 이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게 해서 고관절이 내외전된 상태에서 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동작, 발목 펌프 운동, 앵클 펌핑 엑서사이즈라고 하죠. 이 다리의 순환이 증가되도록 펌프질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기대 효과는 정강이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다리의 순환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붓기와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2번 동작할 때 쓰이는 이 허벅지 근육을 예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을 뒤로 놓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다음에 발목을 위쪽으로 쭉 당기고 아래로 쭉 내려주는 겁니다. 발목을 위로 쭉 올려줄 때는 이쪽에 있는 정강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 자세가 만들어지고 밑으로 쭉 뻗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앞쪽에 있는 정강이 근육이 스트레칭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수축, 이완 작용이 반복되면서 다리의 순환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종아리와 정강이가 뻐근해질 때까지, 하지만 통증은 없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허벅지 근육도 힘이 아주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을 예열시킨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2번 운동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해질 거예요.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근육을 쪼아준다 생각하면서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운동 중에 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고관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2번 동작,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입니다. 쿼드리셉스, Q 세팅 엑서사이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허벅지 근육을 쥐었다 풀어줬다 하면서 세팅시키는 운동으로 고정기간이나 재활 초기에 이 운동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재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이 운동의 기대 효과는 말 그대로 이 대퇴사두근을 세팅시키고 강화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 약해져 있는 내측 관근의 활성도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무릎의 최대 신전 범위를 확보하고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정기간 이 운동을 완성시키면
되면 신전이 안 돼서 고생할 확률이 정말 낮아집니다. 오금으로 이 수건이 빠지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몇 번을 반복해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1번에서 발목을 당기는 동작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수건 누르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까지 들어 올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건 누르는 힘이 풀리지 않고 이 뒤꿈치가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요거를 잘 눌렀다가 뒤꿈치로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밑에는 꾹 눌러준 상태에서 발목을 당기고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쪽과 비교하면서 이 동작을 했을 때 무릎에 완전한 신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수행하시면 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주의사항은 1번과 동일합니다. 운동 수행 중에 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그러니까 고관절이 내외전 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지 않고도 운동 수행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건 눌러보세요. 발목 당기고 그 다음에 뒤꿈치 들어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바닥 눌러보세요. 발목 당기고 그 상태에서 얘가 안 빠지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힘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뒤꿈치 들 수 있는지 체크. 안 들리죠? 그 상태에서 바닥 누르고 수건 안 빠지게 꾹 눌러요. 좋아. 발목 당기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 들어보세요. 힘들긴 해도 들리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유지해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연습 잘해왔다. 3번 동작, 드디어 다리 들어올리기 SLR입니다. 이제서 이 운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이번 동작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리 들어올리기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 근육은 장요근, 대퇴근막장근, 공공근,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들도 보조를 하고요. 대퇴사두근 중 대퇴직근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대퇴직근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 들어올리기를 하는 주 목적이 뭔가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함인데 무릎이 펴지지 않은 상태로 수행하면 무릎을 신전시키고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이 대퇴직근이 활성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2번,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대퇴직근의 최대 수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번이 안 되면 3번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3번 시켜봤자 다른 근육들로 수행할 거거든요. 물론 운동의 목적이 고관절의 나머지 근육들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반대쪽 무릎은 구부려서 세워주시고 운동하려고 하는 다리 밑에 수건을 대주시는 겁니다. 2번 세팅 운동 했던 것처럼 오금으로 수건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옆에서 당연히 누가 수건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무릎에 최대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최대 신전을 만들 때도 수건이 빠지지 않도록 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면 그때서야 다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지속적으로 무릎의 최대 신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30도에서 45도 정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주시는데 내릴 때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어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할 거거든요. 이 힘이 약하면 이제 여기서 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최대 신전을 유지하면서 수건을 누를 때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할 때 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잘 안 쓰여요. 쓰이긴 쓰이는데 좀 약하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릎을 최대 신전 시켜놓고 고관절을 굴곡시키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대퇴직근이 강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무릎을 세팅시키는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 전체가 힘이 들어간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리 들어올리기를 하셔야 운동 효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도 이 고관절이 내외전 되지 않게 수행을 잘 해주시면 100점짜리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앵클 펌핑, 큐 세팅, SLR 운동을 1, 2, 3번으로 번호를 매기고 순서대로 적용시킵니다. 1번이 정확하게 안 돼? 그럼 정확하게 될 때까지 2번 운동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 2번이 안 돼? 그럼 3번 교육은 안 합니다. 물론 수술 초기에는 수술 통증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반복해 주시면 붓기와 통증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수술 전, 수술 후 고정 기간 효과적인 다리 들어올리기 하면서 최대 신전 범위 확보와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